네, 체계적 직무 분석 방법론 3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직무 분석의 결과로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데 이 직무 분석의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좀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왜 그대로 있을까? 네, 넘어갔네. 자, 직무기술서에 보면은요, 특정한 직무의 직무 역량,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직무기술서라고 하는 게 뭐고 직무기술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잘 모르겠다. 저의 영상을 지금 처음 본다라고 하시는 분은 9강의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 내용을 들으시는 것이 이해하시기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9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하시고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무기술서에 보면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직무 역량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바로 직무 역량이니까 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는 이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 훈련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 여러분들에게 현업부서에서 저 교육 보내주세요라고 교육 요청서가 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교육 요청서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도장 찍어서 회계부서로 보내요. 경리부서나. 비용 지출해달라고, 교육비 지출해달라고. 자, 이 교육의 요청서가 HR 부서를 경유해서 지출 부서, 격리 부서로 넘어가는데 왜 이 교육 요청서가 HR 부서를 경유해 갈까요? 그냥 중간에 도장 한번 찍으라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현업 부서에서 바로 그냥 격리 부서로 이 교육 요청서 보내면 훨씬 더 편할 텐데 왜 중간에 HR 부서를 경유하게 되는 걸까요? HR 부서에서 중간에 역할을 하라는 거죠. 어떤 역할이냐면, 자, 이 교육이 정말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교육인지, 그리고 이 교육 외에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HR 부서에서 추천도 해주고, 그러라고 중간에 경유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교육 신청서를 받았을 때 그런 역할을, 이 교육은 우리 저기 김 차장님한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피드백을 드리거나, 이 교육보다 더 좋은 교육이 있는데 한번 이런 교육을 받아보시는 건 어때요? 라고 추천을 해드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 업무를 모르니까. 그 업무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교육이 저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교육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 이 교육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냐고 의견을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그 업무를 모르는데. 자, 그때 우리가 그 교육 요청서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 직무기술서하고 교육 요청서에 나와 있는 교육 커리큘럼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 교육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교육 내용이 이런 종류의 지식과 이런 종류의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행동 지표를 가지고 그 교육의 학습 목표와 비교해 보면서 이 교육을 받으면 실제 이런 행동들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교육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직무 기술사가 없다. 그러면 아예 판단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HR 부서가 현업 부서에서 교육 요청서가 왔을 때 중간에서 이러한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무 기술서가 있어야 된다. 양질의 직무 기술서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직무 기술서는 현업에서 각종 교육 요청이 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줘야 될 것이냐, 혹은 거절을 해야 될 것이냐, 또는 이 교육 외에 더 좋은 교육은 뭐가 있는지 추천을 해주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용도로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어, 이 역할을 우리가 잘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교육이 끝나면 교육 평가를 하죠. 수강생들에게 교육 평가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육 평가 문항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교육의 강사는 열과 성을 다해서 교육을 하였습니까? 본 교육은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런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문항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열과 성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그 강사가 제공을 해준 교육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별로 필요가 없다면 열과 성을 다했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을 통해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받아야 돼요. 강사가 열과 성을 다했다고 해서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꼭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항은 교육평가 문항으로 그렇게 썩 좋은 문항은 아닐 수 있다. 두 번째, 본 교육은 귀하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되게 애매하죠. 그냥 뭐 우리가 뭐 도움 됐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 강사가 제공한 교육이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성과를 높여주는데 진짜 도움이 됐던 교육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 질문도. 너무 두리뭉실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이 교육평가 결과를 통해서 다음번에도 이 강사와 이 교육을 다시 불러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른 교육이나 강사로 대체를 해야 될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질문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 도움을 충분히 주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교육평가에서 물어봐야 될까요? 수강생들에게. 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회계팀장들, 대기업의 회계팀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직무교육의 교육평가 문항의 사례예요. 자, 본 교육은 귀하가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까? 이거보다 훨씬 구체적이죠. 2번보다. 여기 아래에 있던 것보다. 그리고 두 번째, 본 교육을 통해서 귀하가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직원들이, 팀원들이 작성하는 전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였으니까 회계팀장님은 이렇게 체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데 이 교육이 도움을 받았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회계팀장들은 이런 일들을 잘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문항이 어디서 나왔느냐? 회계팀장님의 직무기술서의 행동지표로부터 나왔다. 자,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팀원들이 작성하는 전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체크한다. 이게 회계팀장님이 잘해야 되는, 그러니까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잘해야 되는 행동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게 오는 겁니다. 어,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회계팀장님이 잘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교육평가의 질문지에다가 담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회계팀장님이 잘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잘하는데 도움을 주는 교육이었는지를 물어보는 교육 효과 평가 질문지를 우리가 구성을 해서 학습자들에게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문항은 그 교육의 학습 목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회계팀장들은 이런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습 목표를 가진 교육을 회계팀장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겠어요. 이런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육을 회계팀장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행동지표는 학습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습 목표를 충분히 달성을 했느냐를 교육효과 평가지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이 학습 목표를 잘 달성한 교육을 다음번에 또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 얘기는 이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회계팀장들이 잘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거니까 그 교육은 다음번에 시키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직원들의 역량 개발 활동에 그 직무 기술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HRD 부서가 이 KPI를 활용해서 어떤 교육들을 강화하고 어떤 교육들을 새로 편성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해 줘야 되는지 KPI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직무 기술서를 보니까 그 직무 수행자들은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그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CSF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건강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직무 수행자들은 정기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실시하거나 건강에 나쁜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와 같은 행동 지표상의 행동을 잘해야만 이 건강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운동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행동을 잘하게 되면 운동 횟수는 늘어나고 체중은 줄어들고 근육량 많아지겠죠. 건강에 나쁜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라고 하는 행동을 잘하게 되면 체지방 비율 낮아질 거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질 겁니다. 자, 이거 원리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강의 내용을 꼭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HRD 부서에서 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 하는데, 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전달 대비해서 4배가 확 올랐어요. 나빠진 거죠. 수치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팀에서는 이 수치를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교육훈련을 제공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교육훈련을 제공을 해줘야 될까요? 자, 이 KPI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면서 우리가 회사의 각종 KPI들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면서 HRD 부서가요. 이 수치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어떤 특정한 수치가. 그러면 HRD 부서에서 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하는 거 체크가 된 거죠. 자, 그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예요. 이 수치가 나빠졌어요. 이 KPI가. 그렇다면 교육팀에서는 HR 부서에서는 어떤 교육을 더 강화하거나 어떤 교육을 신설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될까요? 자, 이 행동지표가 건강에 나쁜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라고 하는 행동지표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빠졌다면 이 행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육을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에 나쁜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라고 하는 행동지표를 학습 목표로 하는 교육 과정을 새로 개설을 하거나 이런 교육이 기존에 있었다면 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건강에 나쁜 음식은 피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라고 하는 행동 지표상의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지식과 기술을 공급해 줘야 될까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하니까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은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육. 건강에 나쁜 음식은 피해야 하니까 어떤 음식이 건강에 나쁜 음식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육. 만들어 먹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한 요리 레시피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재료를 다듬는다거나 하는 요리 스킬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제공을 해준다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이 행동을 더 잘할 수가 있게 되겠죠, 분명히. 그래서 이 행동을 더 잘하게 된다면 직원들이 건강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할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겠죠. 이 행동 못할 때보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를 더 잘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직결되는, 이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직결되는 교육의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서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이 HR 담당자는 이 KPI를 수시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 직원들이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 목표를 가진,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교육시킴으로써 실제 직원들이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는 성과 관리자로서의 어떤 HRD 역할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 기술서를 가지고 우리가 체계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HRD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교육훈련에 이 직무 기술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궁금하신 점들은 이 아래 메일 주소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페이스북 친구도 신청해 주시면 서로 교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